이번 영상은요, 커피 시작부터 마지막 추출까지 모든 거에 대한 기초를 한번 쌓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품종부터 산지, 가공 방식, 로스팅, 추출까지 모든 분야의 파트별로 기초는 다 넣어봤습니다. 이 커피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에 맞게 공부만 해도 시야가 넓어집니다. 첫 번째, 품종인데 품종은요, 커피의 맛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방향성을 줍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커피를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말씀드릴 때 항상 이 순서를 지킵니다. 품종, 산지, 가공 방식, 로스팅, 추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꼬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품종은요, 사실 쉽게 얘기해서 커피 나무의 혈통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한국인인지 유럽인인지 이 정도의 이야기예요. 혈통이 성격의 경향을 만들지만 인생을 단정짓진 않죠. 똑같습니다. 커피 나무의 품종도 똑같이 방향성은 주어지지만 결과는 짙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품종이 좋은 거면은 맛도 맛있겠지? 예로 이제 게이샤, 꽃향기 혹은 과일, SL 이팔은 산미가 폭발적이고, 근데 현실은요, 게이샤가 밍밍한 것도 있고요, SL 이팔인데도 쓴맛이 올라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버번인데도 향이 좋은 것도 많아요. 그만큼 품종은 그 가능성의 범위만 정해주는 거고 맛은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는 품종은요, 대부분 티피카와 버번입니다. 아닌데 아라비카 아닌가요? 맞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품종 위에 있는 종이에요. 종이 있고 그 아래에 품종이 있습니다. 아라비카 계열인데 티피카와 버번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가종인데 자취를 하는 거죠. 독립을 하는 그 느낌이에요. 자, 종과 품종이 있고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는 그 위에 넓은 종이고 티피카와 버번은 품종입니다. 이런 티피카와 버번이 흔한 거는 생산성, 안정성, 병충해 때문에 대부분의 농장에서 티피카와 버번을 키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산지인데, 품종은요, 내가 가능성이 있는 맛들이라고 하면은 산지는 그 가능성이 있는 맛에서 현실적으로 맛을 키우는 환경입니다. 같은 아라비카 원두여도요, 브라질과 에티오피아에서 자란 콩은요 완전히 다른 컵인데, 여기서 컵이라고 하면 이런 컵 말고 커피를 마시고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맛입니다. 질감, 산미, 향미, 단맛, 쓴맛, 떫은 맛, 바디감, 애프터, 모든 맛을 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로스터와 바리스타 스킬 차이가 절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에티오피아는 산미, 브라질은 고소한 맛, 콜롬비아는 밸런스라고 흔하게 알고 있죠. 맞지만 아니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 음식 맛이 어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말 이상하죠? 똑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산지가 어디 거여서 이런 맛일 거야 라고 너무 확정 짓지 마세요. 여기서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게 있는데 바로 해발 고도입니다. 해발 고도는 보통 우리가 싱글이나 이런 생두를 구매하면은 그 사이트 혹은 봉투에 적혀 있을 거예요. 해발 고도는 커피의 성장을 바꿉니다. 고도가 올라가면은 기온은 낮겠죠. 그러면은 성장이 느리게 올라갑니다. 느려지는 만큼 커피 안에 있는 당분과 유기산들이 천천히 멈추어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성장한다는 거는 거기 안에 있는 당분과 유기산이 축적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산지가 높이 있는 콩들은요, 산미가 강한 게 아니고 복합성이 많아요. 그리고 브라질은요,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죠. 그만큼 커피를 많이 팔다 보니까 평균적인 맛이 많을 뿐이지 브라질도 맛있는 커피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에티오피아에도 맛이 없는 커피가 많아요. 산지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커피 맛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맛이 아니라 맛의 방향성을 주어줍니다. 자, 다음 가공 방식인데, 가공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들을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가서, 커피는요, 콩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과일을 그냥 따서 두면은 어때요? 썩겠죠? 그래서 가공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한테 먹을 수 있는 커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보관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게 바로 가공이라고 해요.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워시드는 깔끔한 맛, 내추럴은 과일향, 이런 게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반은 맞지만 또 믿지 마세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공은요, 커피가 갖고 있는 맛 중에 어떤 거를 올리고 어떤 거를 포기할 건가, 이런 선택입니다. 워시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워시드의 수확인데, 특히 워시드의 수확은 잘 익은 체리만 골라야지만 커피에 단맛과 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농장에서 핸드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과육을 제거하는데,
즉 체리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에요. 과육에는 단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효가 빨리 진행됩니다. 워시드의 목적은요, 과육을 제거하고 커피 본연의 맛을 빼오는 걸 포인트로 두고 있어요. 그 다음 발효는 안에 있는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있습니다. 그 점액질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손으로 지워지지 않는 그 미끌미끌한 끈적임을 사람이 아닌 미생물한테 맡기는 거죠. 이 과정을 안 하면은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세척인데, 발효했던 그 점액질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워시드 특유의 클린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이 건조인데, 수분을 안전하게 10에서 12%까지 낮춰야지만 곰팡이가 쓸지 않고 로스팅 시에 균일하게 열이 전달됩니다. 건조를 덜하면은 그만큼 당연하게도 곰팡이가 살기 쉽겠죠. 정리해서 워시드는요, 과육의 맛을 최대한 통제하는 거예요. 워시드는 산지의 특성, 품종의 특성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내추럴입니다. 내추럴은요, 과육을 그대로 말립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과육을 그대로 둔 채 말려요. 과일향이 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수분이 많고 발효 통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점 확률도 올라갑니다. 잘 나오면은 복합적인 향미가 나오고요, 망하면은 잡미, 발효치가 잘 올라와요. 쉽게 얘기해서 내추럴은 우리한테는 맛이 좋은 방식이지만 만드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가공 방식입니다. 물론 워시드는 깔끔한 맛, 내추럴은 산미가 있는 맛, 이렇게도 외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고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가공을 마치고서 우리한테 와서 로스터들이 생두를 볶는 로스팅이 탄생됩니다. 여기도 한 번 더 아까처럼 이미 갖고 있는 맛들을 어떤 거를 살리고 어떤 거를 죽일지 혹은 포기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스팅입니다. 그냥 막상 먹기 쉽게 굽는 게 아니라 이 맛들을 어떤 거를 빼올지 넣을지가 되는 게 로스팅입니다. 우린 모두 아마추어가 되기 싫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시야를 넓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팅은요, 약불, 중불, 강불, 약배전, 중배전, 건배전 이렇게 있죠. 산미가 있고 고소하고 다크한 맛. 물론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로스팅은요, 불의 세기가 아니라 어떤 거를 포기하고 어떤 거를 가지고 올지 증폭시킬지 관건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생두를 그냥 불 지피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커피는 그 안에서 수분이 이동하고 당이 분해가 되면서 산 성분 변화, 가스 생성, 이런 반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볶으면은 이런 맛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장비, 같은 온도, 같은 원두라고 해도 로스터가 바뀌면은 그 맛이 나오기 힘듭니다. 라이트 로스팅이 산미가 있는 이유는 덜 볶아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산이 분해가 되기 전에 불을 껐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다크 로스트는 태워서 강하게 볶아서가 아니라 당 분해가 다 되었고 탄화 반응이 우세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탄화는 로스팅 후반부에 당과 유기물들이 분해가 되는 단계이고, 이때부터는 커피 맛이 복합적인 향미가 없어지고 떫고 쓴맛이 남는 단계입니다. 이런 쓴맛도 맛있게 쓴맛이 있고 탄맛도 또 맛있게 탄맛이 있어요. 우리 왜 고구마 굽죠? 똑같아요. 군고구마처럼 맛있는 탄맛이 있습니다. 로스팅은 정답이 없어요. 로스터가 이 콩을 보고서 어떤 맛을 빼오고 통제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두의 특징이 뭔지, 어떤 성격인지, 단맛 구조인지, 어떤 걸 살리고 싶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해서 로스팅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산미의 표현 방식, 단맛의 위치, 바디의 밀도, 향미, 향의 개방 정도, 이 네 가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마추어가 되기 싫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커피를 마시고서 아우 시다, 쓰다 라고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음미해서 어떤 신맛인지, 식초의 신맛, 레몬의 신맛, 오렌지의 신맛, 그런 단맛이 섞여있는 신맛들인지 그냥 신맛인지 분석해야 되고, 쓴맛도 쓰다가 아니라 어떤 쓴맛인지, 탄맛인지, 떫은지 다양하죠. 우린 조금 더 섬세해야 돼요. 그렇게 섬세하게 맛을 봐야지 로스팅의 정도 그리고 로스터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어두워, 쓰다라고만 한다면은 여긴 맛이 없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추출입니다. 추출은 품종, 산지, 가공 방식, 로스팅, 이 마지막 추출이에요. 얘는 반대로 아까 전까지는 어떤 맛들을 빼올까 통제할까인데, 추출은요 이미 만들어진 맛을 어디까지 쓸까 입니다. 우리는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죠.
추출 비율은 1:2, 시간은 30초 내외. 이 틀을 깨야 돼요. 그거는 기준선이고 1:2 비율과 그런 흔한 시간은요 옛날 방식이에요. 너무 옛날 교과서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도움은 돼요. 기준선을 지키고 내가 그거를 더 끌어올지 줄일지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이용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그거를 지키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거죠. 커피는 정답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게 애초에 기호식품이어서 모든 이의 입맛을 맞추기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맛들을 내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커피를 더 오랫동안 추출을 하면은 더 진하지 않을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커피 추출은요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산맛, 향미, 단맛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떫고 쓴맛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추출을 더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성분이 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추출은 어딘가는 분명히 멈춰야 하는 게 스킬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분쇄 입자와 시간, 추출 비율이죠. 같이 알아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분쇄 입자가 굵고 고와지고 추출 비율은 1:2, 25초에서 30초 이렇게 외우는 거는 맛이야. 잡을 수 있겠죠, 우연히. 근데 한번 뒤틀리면은 못 잡아요. 모르니까. 분쇄 입자는 커피랑 물이 얼만큼 오랫동안 접촉할지를 정하는 포인트입니다. 추출 비율은 이 컵에 얼만큼 커피 성분을 담을지 정하는 포인트고요. 시간은 그 결과를 얼만큼 진행됐는지 보는 지표예요. 시간은 바꾸는 게 아니고 결과입니다. 명심하세요. 결과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쓴맛이 나오면은 과다 추출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쓴맛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구조 없이 그냥 쓴맛이 있고 어떤 쓴맛은 우리가 초콜릿, 카라멜, 카카오 같은 단맛이 있는 쓴맛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비교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그 레벨에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원두, 같은 장비, 같은 바리스타여도요 환경이 바뀌면은 또 그 맛이 안 나와요. 추출은 환경이 엄청 중요합니다. 분쇄 입자의 균일성 그리고 보징의 오차,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레시피 커피를 가지고 와도 그 맛은 복사되지가 않아요. 추출은요 상황에 맞게 바꿔가는 게 스킬이고 업무입니다. 그게 이제 바리스타가 해야 할 의무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레시피를 꼭 써야만 해, 이 시간을 꼭 지켜야만 해, 그런 관념 갖다 버리세요. 우리는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마인드가, 이 시야가. 마지막으로 추출은요 해석의 기술 차이예요. 커피 맛을 보고 이 원두의 상태, 지금 환경이 어떤지를 이 커피의 컵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산지부터 품종, 가공 방식, 그리고 로스팅, 추출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진짜 바리스타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맛이 안 잡힐 때는 바로 분쇄 입자를 바꿉니다. 저는 안 그래요. 분쇄 입자가 진짜 막 시간이 1, 2분 걸려요. 추출이. 그런 거 아니고서는 저는 추출량을 건드려요. 추출량은요 애초에 떫고 쓴맛, 이런 뒤쪽 맛을 제어할 수 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추출량만 잘 건드려도 앞에 있는 단맛이 올라오기도 하고 뒤에 있는 쓴맛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커피가 보통은 중남미 원두에 중당을 쓰는데 첫 맛은 좋은데 뒤에 조금 떫고 쓰다, 이런 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다 분쇄 입자를 굵게 가요. 쓰니까 저는 추출량을 끊습니다. 만약에 추출량이 50이었어요 48, 7, 6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던 쓴맛이 잘립니다. 분쇄 입자를 바꾸는 순간 다 바뀌어요. 추출량, 시간, 맛, 뉘앙스 다 바뀝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이제 아프리카 계열의 중야배전도 원두다고 하는데 앞에 신맛이 올라오지만 뒤에 아무것도 맛이 안 느껴진다고 하면은 추출량을 전 더 뽑아요. 분쇄 입자, 도징 그냥 다 냅두고 추출량만 더 뽑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던 단맛까지도 올라옵니다. 추출량을 저는 최소 3g부터 올려요. 만약에 제가 추출량이 50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도해보는 게 53, 56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초반에 산미 뒤에 숨어있던 단맛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산미를 싫어한다고 해서 정리하면 안 되고 산미랑 단맛, 쓴맛들의 조화 밸런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난 산미가 별로야라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거나 정리해버리면은 밍밍한 맛이 됩니다. 산미는 없애는 게 아니고 바꿔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레시피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커피를 드셔보시고 노트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 달이 뭐야 2주만 해도 눈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많이 드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추출이 망했던 잘 나왔던 일단 그거 다 먹어봐요. 그게 다 경험치 아니에요?